아니 죽돌림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밤늦게. 혹시 궁합 보던가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를 했다 그래. 죽돌이가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요새 장가가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드나 봐요. 장가 가시나요? 네, 내년 2월인가? 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잘 뭐야? 라디오 접합명리 시즌2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낯선이고요. 강프로님, 박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가 또 왜 또 나도 따라서 강프로가 사실 붙일 게 없어가지고. 우리 강원 선생님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빨리 고갈된다. 선생님 저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맞다 네, 강프로. 네,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그 앞으로 계속 이걸로 무슨 이렇게 청부 살인업자 같다. 두 분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 네. 아, 있다고 하셔야 되는데. 두 분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 많죠. 네, 그때 별일 많으셔도 오늘은 얘기를 못합니다. 네. 네, 오늘 녹음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 근황보다 중요한 광고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역시 멀습니다. 자본주의. 예, 죄송하고요. 음. 그냥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바로 365일 쓰면서 배우는 지혜의 다이어리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 광고 먼저 하고 저희가 네. 네 팔자가 어때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참 성급하죠? 네. 지난주에 첫 광고가 나갔는데요. 음. 그 벌써 청취료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하고. 청취료 인증샷은 뭐야? 그러니까 그걸 구매를 하셔서 아. 구매 인증샷을 올리면서 청취료 인증샷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청취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광고 나간 어떤 물건을 사주시는 것도 네. 좋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 네.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약간. 아주 소수의 분들이. 내 반응이 있었다. 저는 이거 여러 개 사가지고 선물로 줘야 되겠어요. 그죠? 네. 저도 그 생각하고 명리하는 있는데 시는 분들 선물로 줘야 되겠어요. 저희가 월말에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지르려고 제가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10건 제가 사갈 수 있나요? 근데 네. 저희가 판매를 하진 않고요. 각 서점에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가긴 했는데 저번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친절하게 광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이어리는 광고를 저희 방송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건이 야, 무토가 왜 그렇게 짜라. 아무리 신약이지 국신약이지만. 이게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자 그럼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란 무엇이냐? 바로 명리 다이어리죠. 명리 공부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공부.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주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어리의 특징이 이제 뒤에 보면 네네. 육식갑자별로 또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육식갑자가 이제 1년에 보통 한 6번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한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네네. 그때 일어났던 특정한 일들을 마치 정말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면 또 자기에 맞는 각 그 천간별, 지지별 혹은 일주별로 어떤 그 자신의 리듬이나 특징들의 질서가 사실 또 드러날 수도 있죠. 기운의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옛날에 이런 다이어리를 없을 때 수기로 진짜 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역시 역시 다르시네요. 박프로와 강프로의 차이점. 근데 2년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좀 게을르기도 하고 그런데 다이어리 샘플을 보니까 그냥 다이어리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디자인도 너무 멋지고 모던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명리학적으로 보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성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안에서 꼬여요.
그래서 뭐 위장병이 온다든지 이런데 이제 이거를 직접 자기가 글로 적거나 그러면 이제 식상이나 이제 제 행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 이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시스템이. 이렇게, 예,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사용하면 네. 1년에 매일 자기가 이거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사주 명식도 뭐 오늘 일진 다 뽑고 해가지고 하면 사주 명식도 이제 이날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또 공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꼭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원광대에 뿌리시는 건가요? 이거 저희 그 어디 학교 행사 같은 데 하면 막 우산 100개씩 맞추고 막 이러는데 네네. 차라리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맞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원디대 뭐 동양학과 해가지고 네네네. 연말에 다이어리를 쫙 행사품으로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행사 보통 뭐 그러네요. 10,000원에서 한 전에는 보조 배터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딱 좋을 것 시기가 같아요. 적절하긴 해요. 딱 그렇긴 지금이. 하죠. 네.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그 좌팔명리학 우리 반에 수강하시는 분들도 선생님, 많은. 예. 100개 사셔서 뿌리시려고요? 내가 왜 사서 뿌려 내가? 지들이 와서 사야지. 옛날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늘 또 이렇게 그 막 처음 막 배울 때막 네. 오늘이 무슨 날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재미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지산 선생님처럼 막 2년 정도 써본 적은 없는데 간혹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네. 주로 어떤 때냐면 버스를 탔는데 네. 내가 앉으려고 어느 자리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10,000원짜리가 2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앉아서 봤죠. 네. 지금 오늘의 이룬과 시운을 약간 그렇게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게을러서 그걸 기록에 남겨두진 않아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그럴 때 겁제인가요? 네, 겁제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는 형법상으로는 그렇죠. 범죄 전무 범죄지. 남의 돈을 취했으니까. 네, 그래 원래 그거 쇠고랑 차는 일이라서. 그럼 저희가 그거를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그게 2억 원이라고 쳐봐요. 그거는 제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1억 원짜리 수표 2장이라고 쳐봐. 그걸 갖다 네가 쓰려고 쓰다가 걸리면은 그 구속이야. 그 정도 간이 안 되고요. 제가 그리고 쓸 데도 없고요. 근데 한 1, 2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그 시간대에 복권을 사본 적도 있어요. 제가 사실 물욕이 많이 없는데 제가 좀 재미삼아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몇천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전을 계속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신기하게. 사실 저도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처음 명리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때 하필 로또가 시작됐어요. 내 명리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볼 게 없잖아. 혼자서 결혼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짭짤하게. 물론 나 방송 나가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관생제 되는 날. 내 용신과 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뭐 이거. 용신과 압록이 만나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숫자도 이렇게 또 오행별 숫자 막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안 하고 내 기운의 숫자와 그 이런 또 용신의 숫자를 막 뽑아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근데 가령 쉽게 말하면 한 수익률로 따지면 한 40%? 로또를 해서요? 로또를 했어. 그러니까 한 100만 원어치 샀으면 한 140만 원어치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1년 했는데 갑자기 인간이 너무 추해지더라고요. 약간 좀 아픈 와중에도 재에 대한 욕망이. 저는 딱 한 달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진짜 10,000원치 사는 거잖아요. 한 주에 10,000원치 사면 5,000원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그걸 바꾸잖아요. 또 복권으로 바꾸잖아요. 아니 근데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말 그렇으면 하는데 그 처음에 조금 명리학 공부할 때
아니, 그걸로 이제 돈을 벌자 생각하면 안 네. 되죠. 네. 한 5,000원치씩 이걸 네. 사보는 거 굉장히 이 오행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정말 좀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오행의 숫자를 그렇게 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버스에서 2만 원 줍게 돼가지고 네. 딱 봤더니 또 겁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겁재는 내가, 그러니까 네. 큰 돈은 아닌데 뭔가 이런 게 벌어지는 건가? 라는 약간의 체험 학습? 근데 제대로 학습을 하진 않았네요. 최고라고 잘 아니 보는데. 약간 신약하니까 이게 겁재가 들어오면 타인의 재물이 이제 내 거가 되면서 좀 편안해지는 게 타인의 남자나 뭐 이런 게 제가 되진 제 거가 되진 않나요? 여담이었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권 얘기로 잠깐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뭔가 반복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시온에서 일어나는지 특히나 근데 요거는 극신약이나 신약하신 분들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긴 해요. 좀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니까.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산 선생님께 제가 이 다이어리를 드리려고 이제 요 대표님 황금태고리 대표님께서 주셨는데 저희 거를 제가 제 책상에 뒀거든요. 훔쳐왔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누구야 도대체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저기 CCTV 같은 거 없나요? 있긴 한데 제가 딱 걸리면 진짜.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뭐 사죠. 뭐 좋은데요. 누군지 잡히면 진짜 죽었고요. 그 정도로 저희 딴지 내에서도 좀 탐을 내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황금태고리 대표님이랑 강원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뵀어요. 인사한다고 뵀는데 선생님이 다이어리를 보시더니 우리 수강생들 다 했어야겠다 라는 말을 하시는 바람에 막 대표님이랑 저랑 어머 막 이랬는데 그 뒤에 말씀이 없으세요.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다 사겠지 뭐. 그런 의미십니까? 저는 못해도 10권은 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단체 구매할까? 뭐 그럼 좀 싸게 해줄래나? 여쭤볼까요? 아니 이분이 또 백년사로 뭐 이렇게 은평구 제가 옛날에 백년사 잠깐 다녔었거든요. 저랑 인연이 있으신 분 같은데. 1인 출판사세요. 이게 다이어리 그러세요? 펜시로 나온 게 아니라 출판물로 나와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당분간은 저희 그 방송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또 사연도 많이 그러니까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 이렇게 치면 되나? 네네네 맞습니다.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 황금태고리 블로그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소개도 되어 있고요. 저희 황금 뭐? 태고리. 황금태고리. 네네. 그리고 저희 클럽 게시판에도 올려놨어요. 다이어리 소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물로 소개해드리면서 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팔자가 어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아무래도 이 서면 보고가 유행인가 봅니다. 저희도 서면 상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서면 상담 신청은 굉장히 많고 대면 상담 신청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연말이라서 뭐 그렇기도 하시겠죠. 두 분을 별로 뵙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 오늘도 1, 2부 모두 서면 상담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는 새출발님의 사연입니다. 여자분이시고요. 1984년 6월 13일생, 갑자년 경우월 무인일생이신데 그 태어난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5시로 하면 경신시가 되고요. 6시로 하면 신유시가 되더라고요. 우선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은둔형 외톨이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자퇴를 한 후 쭉 방구석 폐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대 때 알바 2-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것도 한두 달 정도고 13년째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 송장처럼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남루해서 죽을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 역시 의지가 약한 건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는 20살 무렵 연락을 다 끊어서 현재 연락하는 친구 하나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절 타이르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지만 지금은 식구들 모두 저를 포기한 상태인 듯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폐인이 된 이유는 어릴 때 가정 내 받았던 상처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따돌림 당한 경험도 있었고 워낙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의지박약이라 어릴 때부터 무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발로 심리상담소를 찾아가서 몇 달 상담도 받아보았는데 비용 문제로 그만두었고 그때쯤 다시 학교로 돌아가 봤지만 역시 적응하지 못해 2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끝내고 싶은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현재는 위궤양이 다시 재발하여 약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진 현재 상태가 너무 막막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 때문에 점집에도 여러 번 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선 30만 넘으면 풀릴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 역시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 발로 사주풀이 하는 곳에 가봤는데 20대 때는 너무 어둡다는 얘기, 30대에는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운이 풀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최 무슨 공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도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자식 하나는 이렇게 지내도 나머지 자식인 제 남동생은 본인 앞가림도 잘하고 내년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저와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아서 동생이 어쩌다 집에 오는 날이면 제가 자리를 피하곤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 참석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같은 사람의 사주가 따로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활을 끝내고 정상인처럼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들었던 건 공부를 하라는 건데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무원도 무리일 테고요. 건강도 다시 안 좋아지고 30대가 되어도 풀리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할 팔자인가요? 네. 저는 결혼도 포기한 상태고 다만 밥벌이라도 하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참 여자분께서 33살이 되도록 거의 13년간 많이 안타깝니다. 가장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네, 놀고도 싶을 테고요. 네. 네. 굉장히 이쁘고 막 이래야 될 시기에. 근데 이제 일단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해서 네. 신시냐 유시냐 네. 이제 이 시간이 식신 금식신이냐 금상간이냐 이걸 갖다 이렇게 좀 먼저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 프로랑 말을 맞춰본 결과 입을 맞춰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우리 이제 좀 하잖아요. 오늘 모처럼 좀 일찍 오셔가지고 평소는 한 30분 지각하시는데 오늘 한 10분 정도 지각하셔가지고 신금식신 신시 쪽에 가깝겠다. 좀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 단서로 6시가 되는 대충 6시에서 5시 반 사이. 5시에서 5시 반 사이. 네, 5시 반 이전. 양금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시간을 다 넣어도 둘 다 금금인데 양음이 바뀌는 걸로 해서 또 대단한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거군요. 그 이제 지지가 좀 많이 달라지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좌우가 이제 신일 때 신시가 될 때 이제 다 상충이 돼서 아무래도 이분이 지금 지지가 다 충이네. 다 충이 돼서 이분이 주신 사연을 이제 좀 보면 아무래도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더 이제 좀 곤란한 쪽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네네. 그럼 경신시가 되시겠네요. 네, 경신시죠. 그래서 사주는 한눈에 봐도 이제 좀 신약하다라는 걸 알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운을 보면 뭐
어려서 이제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렇게 왔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난관에 좀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주적인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아 신약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비견과 정인, 편인의 운세로 왔는데 그럼 운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난관에 좀 봉착할 수가 있는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은 네. 그 내방객들 중에 어머님들이 꼭 오시면 네. 제가 분명히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공부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공부하지 얘는 공부 말고요 다른 거 시키세요.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가면 야 넌 공부밖에 할 게 없대더라.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러니까 그건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죠. 왜곡시켜.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우가 되면 저는 오히려 좀 신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식신이든 상관이든 그 식신 상관 생재를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식상이 이제 손발이기 때문에 손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기술이죠, 일종의 테크닉 기술. 그러면 이제 금을 식상으로 쓰기 때문에 뭐 미용 같은 거를 어려서부터 그냥 배운다든지 이렇게 저는 권유를 해드렸어요. 미용, 요식, 그렇죠. 칼 잡는 거, 뭐 음식, 요리,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무조건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사주를 보고 오면 너는 공부밖에 할 게 없대. 툭 하면 공무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시니까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관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이 활용이 될수록 이 사주는 이제 수가 고갈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왜냐면 재생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재생관인데 이제 관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 물줄기들이 관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이게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원리적으로 보면 뭐 인성을 써야 된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억부 용신의 개념으로 보면 인성을 용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식상하고 재를 쓰는 것이 더 이제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긴 그렇지만 어떻게든 손발을 좀 쓰는 쪽의 일들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요즘에 손 써서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뭐 미용 쪽도 네일도 있고요. 네일도 있고요. 맞아요. 마사지 같은 것도 되게 전문 직종으로 변화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죠? 문신 있잖아요. 눈썹 문신 타투 같은 거. 타투, 눈썹 문신 네. 그거 아이라인 이런 게 돈 굉장히 잘 벌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여자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직업에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카테고리가 또 공무원 쪽 그리고 특히나 또 예전에 어디서 들으셨던 점집이나 사주풀이에서 들으셨던 공부에 지금 굉장히 얽매여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자신이 없는데 그게 길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매여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이제 주신 내용을 좀 결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연지 월지가 좌우충을 하고 일지 시지가 인신충을 합니다. 이게 좀 사기가 이제 이른바 지지 현실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적 바탕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움직이는 여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활성화된 에너지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멘탈의 문제인데 이 자수가 굉장히 식신경금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관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월지오화랑 충을 해서 일단 좀 비틀거린 상황인데 대운이 계속 사화, 진토, 묘목, 인목 그러니까 거의 한 을축 대운이 오기 전까지 거의
태어나서 50년을 이 수하고 상관은 수의균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네네. 수가 많은 거죠. 네. 너무 고갈이 됐네. 너무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신적인 멘탈의 밸런스가 지금 사실 좀 이 흐름 속에서 무너졌다. 네. 특히 이 13세 대운이 이제 이 무진 대운이 이제 이 강력하게 그 적주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점이고 또 두 번째도 우리가 또 봐야 될 건요. 예, 의지박약 맞아요. 그래서 이분 절대 자살을 못 하십니다. 이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친구들하고 20살 연락을 다 끊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연락하는 친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실상 지금 이 멘탈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 식신이라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거든요. 친구 사람들하고 막 모여서 놀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같이 놀러 가고 뭐 공부도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게 다 식신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식신이 그렇게 과다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식신은 굉장히 금식신이 좀 굉장히 힘이 있죠. 발달. 네, 그게 발달한 상태인데 이걸 전혀 못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써야 될 것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선 선생도 이걸 써야 되니 이걸 써야 될 걸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먼저 핸드폰부터 사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번호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쪽이든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두 명 만들어야 되고, 절대 혼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물을 지내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소화 안 되죠. 위궤양이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신약한데 무슨 위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위궤양이면요. 많이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위궤양에 살까지 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이 찐 건 이제 이 식신을 이제 제대로 써서 못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살로 남는 거죠. 이건 그냥 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신이 정체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무토가 흐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제 토가 공격을 심하게 받게 돼요. 그러니 이제 막 위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토의 기운을 일단 지켜야 됩니다. 뭐 용의신을 떠나가지고 토의 기운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저도 이분 새출발님 나이에 저는 다른 의미로 그때 위궤양으로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나는 그 고통을 알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도 이 위궤양이란 건 이 어쩌다 오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꼭 한 번씩 오게 돼 있어요. 그 공포가. 미경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련. 그러니까 그 궤양이 오는 통증이. 그러니까 이렇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온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사실은 고통들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아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약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온 양이 한의를 다 돌아다녔는데 솔직히 양심적인 의사는 그래요. 넌 이가 안 나으니까 그냥 어떻게 통증이라도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른바 자연의학으로 나왔어요. 일전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 안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현미밥이에요, 현미밥. 근데 지금 다행히 이분의 글을 볼 때 이
현미밥을 좀 드셔서 계속 꾸준히 새끼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드셔야 돼. 아침 점심 저녁. 딴 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드시고 외출을 좀 안 하신다니까 잘 됐네 뭐. 근데 외출을 하시더라도 밥만 들고 나가셔서 반찬은 밖에 식당에서 사 먹더라도 그렇게 한 6개월만 드셔보시면 제가 볼 때 일단 이거 안 넣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프니까. 그리고 서른만 넣으면 풀린다 이런 개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마시고 풀리긴 뭐가 풀려요. 본인이 풀어야지. 갑자기 욕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본인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풀리나. 본인이 풀어야지. 공부라는 건 그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꾸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또 사주풀이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도 20대는 어둡고 30대는 반드시 어떤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로 운이 풀릴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그 상담가의 입장에서 사주를 분석했을 때 분명히 이제 정인을 용신으로 봐서 인수를 용신으로 봐서 인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충분히 제가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거든요. 읽진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학업이냐 물어봤는데 그냥 학업이라고만 하고 대답을 안 해주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술하고 학업하고 좀 별개로 생각하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도 공부를 해서 배우는 거고 뭐 미용 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미용으로만 놓고 얘기를 해도 미용 기술 이러지만 그것도 굉장히 공부할 카테고리가 굉장히 전 넓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공부 시간도 굉장히 길고 실제적 경험도 굉장히 쌓여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된 게 학교에서 가서 공부해서 뭐 학문적 도약을 이루고 학자가 되는 거 사실 여기에 이제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라 이 자체를 단순히 이제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이거 말고 책만 보고 막 하는 그 학문 말고 기술 공부라든지 뭐 이런 테크닉적 요소를 가지고 손재주를 좀 활용할 수 있거나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분 손재주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신유시가 됐든 경신시가 됐든 손재주가 없는 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손으로 쪼물딱 거리는 어떤 것들을 하시면 그런 공부 쪽에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올해 33세 되셨는데 올해가 이제 대운이 바뀐 연도예요. 그렇죠. 정인대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편인이니까. 편인이니까 편업 그러면 약간 이제 좀 기술적 요소를 좀 더 활용하거나 뭐 이런 쪽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움직여야죠. 당사자가. 저는 뭐 그것도 미용 쪽 이런 것도 좋지만 똑같이 쇠를 쓰는 칼을 쓰는 쓰는 쇠를 쓰는 이런 저는 이렇게 이 음식 그래서 이제 요리사 이런 쪽으로 하시면 나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금식상 일단 기본적으로 무토예요. 이건 분명히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좀 이렇게 좀 더 확 한번 전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식당은 망하지만요. 요리사의 수요는 끝없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요리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직업입니다. 남녀 모두. 하지만 지금 이분은 몸을 써서 배우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지에 일어나는 이 지지 이 충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움직임을 움직여서 충이라는 게 뭐 어떤 에너지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부딪혀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렇죠.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에 칼을 다다다닥 쓴단 말이에요. 이게 칼과 도마의 충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뭔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딪혀서 예를 들어서 제3의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재료가 변형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의 되게 생산적인 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산적인 충으로 가야지. 이걸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제 막 자기를 살해할 도모나하고 이것도 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이렇게 딱 서출발님이 묘사해 주셨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답이 뻔해요. 결정하시기 전에라도 아침밥도 주면 무조건 집 밖을 나가셔야 돼요. 그냥 산책만 하시더라도 산책만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소신을 쏘다니든지 아니면 지하철 타고 종집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시든지 그러다가 뭐 영화라도 한 편 보시든지 오다 가다 사람하고 만나서 시비가 걸려서 한번 싸우시든지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움직이면서 그리고 집에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시고 또 푹 주무시고 아침에 해 뜨면 나가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결혼식 동생 결혼식 당연히 참석해야 돼요. 왜 그런 게 다 식신을 쓰는 일이거든요. 파티하는 거죠. 파티하는 데는 꼭 있어야 돼. 파티하는 데는. 그리고 뭐 어때? 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뭐 어른들이나 친구들 다 살갑게 인사하고 스킨십하고 이 식신은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식상이 뭐 아주 과도하진 않지만 저 식상에 해당하는 저 성질의 금들이 약간 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가 좀 공부한 이제 물상명리학에서는 금은 반드시 수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토 그러면 밭이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밭이다. 밭은 작물들을 길러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하는 공간을 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또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과 관련된 사항과 인연을 맺어라. 뭐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하고 꼭 친하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제 복닥복닥 거리는 데서 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좀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깥으로 움직이셔야 특히 이제 올해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운상으로. 왜냐하면 병인 대운에 정유년이잖아요. 그래서 17년을 말씀하시죠. 17년 이제 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리고 아까 우리 박 프로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분한테는 이 용의신 이걸 떠나가지고 수의 존재 이 수가 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지금 이분한테는 이제 재물을 다시 말해서 현실 활동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의 기운을 갖다가 좀 어떻게 이 자기의 어떤 삶의 공간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냥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움직이죠. 움직이고 원래는 여행인데 수를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가까운 공간이라도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여행하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 있으면 그 우리나라 국내 일주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즘에 그 재밌더라고요. 저 국내만 왔다 갔다 해도. 그럼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장터 가서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저도 옛날에 30대 초반에
좀 이분처럼 이렇게 장기적이지는 않아도 한 6개월 이상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을 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다 살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좀 생각이 나서 좀 그때 저도 뭐 핸드폰도 없고 막 방에 불 꺼놓고 이제 그 막 그러고 살다가 6개월 후에 방 밖으로 딱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파에서 그 악을 쓰면서 기절 비슷하게 하셨어요. 도둑놈들은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고요. 머리가 새하얘져서 나온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돌을 닦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불도 안 켜고요. 그러니까 창문 카튼 닫아놓고 밤만 되면 나와서 냉장고에서 뭐 하나 먹고 들어가서 또 자고 앉아 있고 뭐 한 6개월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순간에 저는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친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치 않게 이제 저는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이분도 지금 닉네임이 새출발님. 이 닉네임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 이제 저희가 사연이 좀 많았는데 강원 선생님이랑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가지고 온 것이 그러니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겠지만 저도 집에만 있어 본 적이 있고 근데 어떤 계기로 나와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닉네임이 진짜 와닿았어요. 새출발이라고. 그러니까 상담도 받으러 가보시고 뭐 이런 저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고 싶어 하세요. 계속 이제 안에서 밖으로 노크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조언을 그러니까 양질의 조언을 좀 받으셔야 힘이 나시고 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소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결국 이 사주는 이제 재물의 고갈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주적으로도. 그럼 뭐 13년 동안 부모한테 용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야 우리 딸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준다고 쳐도 나중엔 또 안 주게 돼 있거든요. 네가 집에만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면. 그러면서 더 이제 재물이 이제 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상담할 때 조언을 드릴 때 자기 재물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또 이분은? 이러면 또 모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물가에 가면 펌프하잖아요. 그 마중물이죠. 물 한 바가지를 자기 걸 넣어야 나중에 계속 물을 이제 끌어올리듯이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재물이 좀 투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돈이 없으면 그냥 부모님한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으니까 돈을 뭐 한 3개월이면 3개월 정기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학원비 좀 내주라. 학원비 좀 내줘라. 나중에 장기 분할로 갚을게. 이렇게 해서 좀 마중물을 가지고 어쨌든 수가 돌아야 또 농사도 짓는 거니까요. 그 옆에서 물 좀 빌려다가 농사 좀 짓고 그래서 이제 곡식 키워서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뭐 그 30대 초반에 제가 그런 게 온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내가 당장 나가서 이제 면접이라도 좀 보려면 돈 10,000원이라도 있어야 차비라도 하는데 저는 또 남자니까 손 벌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그때 이제 강남 쪽에 어디 면접을 보는데 건대 입구 쪽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걸 걸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딱 그런 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있자 그냥 뭐 여기 뭐 밥이랑 먹고 있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고립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형수님한테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형수님한테 가서 형수님 제가 오늘부로 집을 나가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형수님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30대 초반에 집을 나온 거죠. 집을 나와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그래도 배운 거는 이제 명리학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그냥 좌판 하나 펴놓고 그 할아버지들 1,000원, 2,000원씩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춘천 가가지고 좀 우연히 좀 잘 풀려가지고 춘천에서 이제 좀 열심히 잘했죠. 그리고 이제 대전도 가서 한 2년 장사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결국 약간의 재물은 필요해요. 맨 땅에 절대 해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을 마중물 삼아서 바깥으로 그냥 아예 저것처럼 아예 그냥 집을 나오시든지. 근데 여자분이니까 집 나오러 가긴 좀 그렇고 나와서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이제 재주는 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그냥 딱 그 밑에 지지의 상태만을 안 보고 얼핏 보면요.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이 얼핏 보면 굉장히 이른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인자들은. 근데 이것이 좀 대운의 문제 혹은 이제 그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지지에서의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자기나 혹은 주변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왜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담을 쌓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은둔을 그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한 이유라고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유와 원인이 지금 없는데 제가 추측한데는 어쩌면 자기의 기대에 대한 실망.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자책들이 이제 자기를 자꾸 계속 그 고립의 상태로 몰고 간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도요. 생각보다 평생 갑니다. 저는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여자분들. 근데 아까 우리 그 지산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꼭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아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만이 학업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초장급발 개급발 졸라게 많습니다. 초장이 좋으셨던 분들 좀 듣기 거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초장급발은 개급발이야. 근데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 꼭 우리가 뭐 1호 공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의 사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옛날에는 직업이 몇 개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수많은 그 직업 혹은 이제 또 그 직업에 따른 수많은 또 그 가치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제가 혹시 제 추측대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었다면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칼로 암 덩어리를 잘라내듯이 그 자존심에 대한 부분을 버려야 한다. 그 단순한 어떤 결심 여부가 사실은 앞으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 이분이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용어에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이제 병아리가 이제 톡톡톡톡 하면 이제 바깥에서 요즘에 조류 독감 때문에 참 많이 바깥에서 어미닭이 이제 해서 같이 그 껍질을 깨는 건데 저는 이분이 이제 닉네임도 새출발이시고 또 지금 현재 이미 이분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저는 이미 세상 밖으로 한 발짝 저는 내딛었다, 정말 내딛었다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강원 선생님이 힘을 주시니까 강원 선생님이 어미닭처럼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강원 선생님 그 명리 강의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교류하시고 또 좋은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관심 있으시다면 단순히 이제 그 이렇게 저희가 하는 얘기 말고도 이런 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딴지 같은 데 와서 뭐 노래도 듣고 강원 선생님 혹시 청강 가능한가요? 무서워.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요. 세상 사는 데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서 네. 한 말씀만 보태자면 네. 저도 한 1년 정도 네. 다 있어요. 네, 경험. 집안에 네. 처박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20대 중반 네.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더듬어 보면 난데없이 야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네. 그러다가 야구장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야구장은 사실 큰 돈이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야구장을 가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가다가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랑 연락이 끊겨서 친구랑 약속을 안 해도 네. 나는 평일 저녁 몇 시가 되면 야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음. 그런데 가다 보니 네. 뭐 사람도 좀 그러니까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겼었고 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계속 흘러온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사고가 좀 트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뭔가 원하는 게 확실해지고 네. 또 그 길로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뭔가 공무원 시험을 쳐야겠어. 네, 막 그래 거대한 거. 무슨 자격증을 따야겠어. 네. 그렇지 이런 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 잡으면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오래 굶은 사람한테 네. 산의 진미를 주면 네. 이 즉사합니다. 네. 이럴 때는 그냥 죽이 최고예요. 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대원부터 보면 이제 사실 이미 지난 대원부터지만 계속 관제로 흐르게 됩니다. 네. 앞으로 거의 60년을.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하는 활동성이 점점 풍요롭게 되어지는 기운으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왜 난 이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분에게 이제 이 무인일주잖아요. 네. 이 무인일주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무인일주. 이게 참 인생의 네. 그 굴곡과 네. 반환 네. 을 몰고 다니는 힘인데 네. 이 임목 편관이 이제 이 연간에 투출했습니다. 네. 강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 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앞에 나서고 싶고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힘이 사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도 표현을 못하지만 왜 아직까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관들이 다 거의 좀 힘든 자리에 있어요. 막 계속 공격당하고 흔들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천간지지의 이 관들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한 그리고 이렇게 너무 변화무쌍한 어떤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이 어쩌면 무토가 심각한 훼손을 사실 그동안 당한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본인 탓이지.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쪽 힘으로 이제 쭉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제 나오셔야 되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일지평가는 억지로라도 명랑해야 한다. 명랑 만화와 같은 일상을 꾸려야 된다. 이런 일지평관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지면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다 이미. 그래서 애써서 지금 그 정말 명랑 만화들의 장면들을 하루에 한 장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팔자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분 내성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성적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관이 일지에 이제 무인일주 그리고 원래 무인 그러면 또 큰 산에 호랑이가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단독 생활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속성을 이제 무인일주의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동생 결혼식도 뭐 안 가고 뭐인데 사실은 이분 제가 볼 땐 가족을 되게 잘 아끼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명예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줬어요. 뭐 누나가 역시 최고야. 누나밖에 이런 거 해줄 수 없어라는 어떤 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명예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동반이 안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아껴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동생 결혼식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즐거움을 만들어라 이제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주에서 이제 금수가 저렇게 있는데 수기가 약하면 이제 그러니까 부딪히는 소리를 아까 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방을 가는 걸 혼자서라도 고래고래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냥 어디 동네 이제 뭐 코인 노래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이라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 이제 이게 이제 금들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식신상관생재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이 되기 때문에 좋은 노래방을 가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분? 그래서 막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랑도 할 겸 친구들 불러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때 제가 이제 야구로 나왔어요라고 강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식신으로 나온 거지 뭐 식신 써서 살아난 거지 뭐라는 말을 툭 던지셨어요. 야구장 가서 막 응원가 부르고 소리 지르고 추고 막 이랬거든요.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뭐 집에서 제일 문제가 집에 혼자 있는 사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화할 사람이 일단 끊기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말을 안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말이라는 게 곧 그 사람의 생각인데 생각이 자꾸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가사 음미하면서 자기가 그 말해보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 당장 노래방으로 좀 달려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이 그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타이르시다가 화를 내시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셨다고 쓰는 부분에서 포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실 필요가 없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도 당연히 소통을 하셔야 될 거고 동생 결혼식에도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참석해야 되고 나가시고 얘기하시고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이어리를 좀 써보시라고. 좋은 다이어리를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시면서 그 17년 한 해를 좀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말 새 출발해서 다시 연락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연하면서 그 지나가셨던 막 그 귀뚫림이랄지 막 옛날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뭐 나가시고 연락하시고 이런 조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들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여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서면 상담 신청해 주신 새출발님께 황금퇴골에서 나온 365일 쓰면서 배우는 지혜의 다이어리 나의 일진 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메일이나 쪽지로 선물 받아보실 주소 꼭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뭐 다이어리도 좀 같이 써보시면서 오늘 뭘 했어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